지사님 임기 내에는 사실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기 후 문화, 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남 교육청과 민주당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승부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가 됐고, 폐기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게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스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두 명의 조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강의를 온오프해서 동시에 하고 있고요. 또 경남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리산 산악철도 반대 대책이 또 역할도 좀 하고 있고 또 예산 감시는 뭐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바빴습니다. 네, 이상석 총장이 두 개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판다에서 불독으로 변신해서 많은 이야기 쏟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민선 7기 단체장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평가가 될 텐데 단체장들이 많이 긴장할 것 같거든요. 네. 평가 기준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네,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민선 7기 단체장 공약 이행을 어떻게 됐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공약 이행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2019년까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한국 분들 뭐 또 등급 매기고 서열 매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겼는데요. SA 등급부터 A, B, C, D 그리고 F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도 매겼습니다. 네, A 등급보다 높은 게 SA 등급이 있고 D 등급과 F 등급 사이에 E 등급이 없다라는 게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의 등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장님. 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A 등급을 받은 쪽은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제주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경남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분야별 등급에서조차 경남은 한 번도 상위권에 이름이 없어서 중하위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심각하게 본 게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일이 필수인데요. 그렇죠. 경남은 김경수 지사의 104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27조 7천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4조 5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율이 16.3% 정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 확보율이 28%에 비하면 대단히 낮고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13번째에 머물렀습니다. 네, 앞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지사의 공약 개수가 104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추진됐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9년 말 기준인데요. 이건 경남도에서 이제 매니페스토 본부로 이제 제출한 자료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가운데 그 완료된 공약이 8개로 나왔고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34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행 완료 40.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의 공약 중에 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 10개를 뽑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드는 게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이게 12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천문학적인 예산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6억 7천만 원. 6조가 아니라 6억 7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공약 사업이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낙동강 수질 개선, 스마트 산단 조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핵심 산업 고도화,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도시재생 활성화, 스마트 공장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공약 사업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가 있고요. 청년 농업인 육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이렇게 7건이 지금 일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지금 그래도 일부나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셨는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는 재정이 필요한데 확보 재정이 한 푼도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재 부품단지 조성에 800억, 부산 경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가 3억, 공공어린 재활병원 유치가 156억, 3건에 대해서는
아예 재정 확보가 안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재정이 필요한데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다면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될 텐데 게다가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12조 원 중에 6억 7천만 원밖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했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짚어볼 텐데요. 김경수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독팀이 깊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 때 동북아 물류 플랫폼 경남을 공약했습니다. 동북아 물류 R&D 단지 조성과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항만 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같은 세부적인 사업까지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 경상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재원 12조 원 가운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 임기 절반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경상남도 항만 물류과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획상으로는 금년 8월 좀 늦어지면은 9월, 10월 정도 해서 저희도 하반기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올 3월달에 여기서 좀 낸 자료들인데 네네네. 예타라는 게 올 상반기 원래 완료됐어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올해 4월, 5월까지 끝내기로 한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역시 하세월입니다. 경상남도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공약을 임기 후 사업으로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공약명은 네. 추진이 아니라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임기 내에 좀 불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약을 이렇게 짤 때 이 사업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지사님 임기 내에는 사실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기 후로 해가 그 어떤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보고 드린 사항이거든요.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진 과정을 보면 체계적인 상황과는 멀어 보입니다. 네, 앞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경수 지사의 대표 공약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되게 우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이게 준비성이 부족했던 거, 그래서 주민들에게 막 던져놓고 보자는 공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죠. 이 경상남도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상반기에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으면 지난 3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고 그 상반기라면 불과 석 달 뒤에 6월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석 달 뒤에 이게 이제 예비 타당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는데 과연 석 달 뒤의 상황을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랬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굉장히 엉망이라는 건데요. 그 뒤에 남은 최종 영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8월 달에도 그리고 10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정말 이행이 됐는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보다는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고 국비 확보가 더 많이 이뤄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좀 더 내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창원의 그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성과도 내기도 했고 국비 지원 약속도 좀 많이 받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남의 가장 동부권에 있는 양산 지역의 여론들은 좀 그렇습니다. 양산 출신의 한옥문 도의원 이 얘기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김경수 도정이 이제 절반을 넘겨서 이제 후반기를 접어드는 시점에 돌이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죠. 특히나 균형 발전 부분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지금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양산이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나 예산을 봐서도 이미 세 번째 도시로 성장을 했고요.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를 보더라도 경남이 세 번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산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력 산업, 핵심 산업 하나 없는 도시로서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약해보면 김경수 도정, 남은 2년 동안에 경남의 균형 발전에 더욱더 신경 써달라 이런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도 2년 동안의 성적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권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종훈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47개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 중인 게 21건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은 일부만 추진 중이고요. 자연 친화적 숲 유치원 설립 그리고 서부권 대입 정보센터 건립은 이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예, 저는 역시 재정과 관련된 걸 찾아봤는데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약 59% 정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건 전국 평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기만 약간 낮은 수치고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 7천억이 든다고 돼 있는데 재정 규모로 보면 전국 교육감 공약 1,000여 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입니다. 또 이제 경남도지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공약이 또 하나 있었는데 21억의 돈이 필요합니다만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경남의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을까 의문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남의 고등학생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경남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5조 5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무상급식하는데 1조 7천억이 필요하다? 도저히 취재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식재료비에 대한 재원은 전체 2,042억 원이 소요되는데 고등학교는 576억 정도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청 급식정책사무관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식재료비가 2,042억 원, 고등학교는 57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1조 7천억 원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교육청 1년에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비가 2,046억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만 하는데 5년치가 1조 7천억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고등학교까지거든요. 네. 전 초중고의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년치가 아니고 그건 5년치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실무사 인건비사고 인건비까지도 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금액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네, 박종훈 교육감 공약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인데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초중고 무상급식에다가 식품비, 인건비, 기자재비를 더했고요. 여기다가 5년치를 꼽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남교육청이 부담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까지 여기다 더해서 1조 7천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야 될 시점이 왔죠. 근데 필요에 따라 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건 글자 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이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애초에 경남도 의회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가 감시를 하고 수지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혀 말이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그전에 언론들이 또 감시를 게을리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도 감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불독이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재정 감시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좀 부분입니다. 네, 이 와중에 박종훈 교육감의 대표 공약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경남 진로 교육원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역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 공약입니다. 사업비가 46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단어 앞에 꼭 전국 최고 수준까지 넣었네요. 전국 최고 수준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인데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밀양시 교동 16,000여 제곱미터 터는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남 진로 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2019년 1월 밀양시와 MOU를 체결하고 곧바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지만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남 동북부에 있는 데다가 의령에 추진 중인 미래 테마파크와 비슷한 시설이 아니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심사에선 아예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4월 세 번째 심사. 결과는 역시 부적정인데 두 번째 심사 때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밀양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냐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언론 발표를 통해서 사전에 이게 홍보가 또 되다 보니까 거진 유치가 기정사실화되는 줄 알았는데 1차 발표 때도 아마 또 이렇게 재검토가 나와서 주민들도 실망감을 가지고 또 2차, 3차에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결과를 나오는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감을 갖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똑같은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정말 우리 경남과 경남교육청과 밀양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수에 도전하는 경남교육청 앞에 걸림돌은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던 중앙투자심사는 올해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까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번번이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도 경남교육청은 입지 변경 없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중앙부자심사에서 위치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위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뛰어넘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승부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가 됐고 또 진행을 해서 관철시킬 계획에 있고요. 밀양이라고 하는 곳의 가장 큰 이점은 교통 요충지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 아주 용이하는 그런 지점이라서 밀양이라는 지역을 저희들은 진로 교육에는 가장 마땅한 곳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대응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용역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중앙투자심사는 올해 10월에 열립니다. 네, 3수도 할 수 있고 4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도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됐다면 올해 10월 네 번째 도전 결과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우려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실행 의지가 있었던 건지 의심이 되는 거죠. 밀양이 경남 동북부에 있으니까 하동이나 남해 쪽 학생들이 거리가 먼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리적 위치가 문제라고 심사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웬일인지 경남교육청 위치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업비가 461억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밀양시도 100억을 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당초에 밀양으로 결정해놓고 예산까지 지원받기란 마당에 여러 가지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맞는다면 밀양시가 부담하는 100억이 중요한지 경남의 모든 학생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진로교육원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경남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선 7기 전반기 공약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도지사와 교육감 이외에도 18개 시장 군수의 성적표도 저희가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지자체 가운데 SA 최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경남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두 곳입니다. 그리고 A 등급도 있는데요.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고요. 그리고 좀 낮은 점수죠. D 등급,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입니다. 저는 역시 재정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경남 18개 시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50조 8천억입니다. 예산 확보율은 52%, 전국 평균보다 49%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전국 기초자치장 공약 가운데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 20여 개, 경남이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건 거창군 같은 경우가 달빛 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사업이 필요한 재원이 무려 48조 9천억입니다. 50조 정도 되는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15,000건 가운데 가장 재정이 많이 필요한 공약인데 놀랍게도 확보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조 중에 8위인데요. 의령군의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행정력 집중 사업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5조 8천억인데
이건 의령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초단체적 공약을 살펴보니까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비교해서는 재정 확보율이 전국 평균도 웃돌고 있고 비교적 나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히나 창원시, 김해시 같은 경우는 SA 등급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공약 이행 굉장히 성실히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독은 이 뭐 공약 이행 잘 되는 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또 알리는 문제고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것은 또 어떤 다른 배경들이 있는지 이걸 좀 집중해서 했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당선자는 뭐 당선돼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에게 남는 거는 이 공약에 따르는 혜택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약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기초단체가 이제 사천시인데요. 이 민선 7기 18개 단체장 공약이 모두 1,410건입니다. 경남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류한 공약이 17건인데요. 사천시가 6건으로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송도근 사천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00건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보류 공약은 세종 단종 태실지 정비와 배방사지 종합정비, 향촌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관리하는 공약 추진 현황에는 부진, 미착수가 13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17,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0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아예 교부세를 현재 올해도 87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관람차 설치는 민간 참여업체의 사업 제한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13건 가운데 착수라도 할 수 있는 공약 사업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13건이 이후에 이제 2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좀 시작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십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되는 거는 가능한 거는 좀 있습니다. 지금 영 힘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 한 4건 정도. 주로 어떤 게? 주로 항공대학 분기 유치라든지 대관람차 설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삼천포 구역사 주변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건립하고 또 노상공원 첨단 시뮬레이션 테마파크 투자유치 이렇게 내가 한 4가지 정도는 아마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공약 사업 4건은 사실상 임기 중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은 취재가 끝나자 여러 번 바뀝니다. 앞부분만 하고 뒤에 4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추진이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랬는데 제가 그 4건 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대학 있을 거고요, 대관람차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구역사 주변 입지에, 그다음에 노산 뭐 테마파크인가 그거 있을 거고요. 4건이었거든요.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빼달라고 하신 거는 어떤 거였죠 그때? 항공대학이랑 노산하고 빼달라 했는데 그 4건 다 그냥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은 전화 통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철수하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아까 뭐 4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2건은 좀 빼달라.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차 공약 협상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약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건을 모두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2차 공약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되게 엿장수 가위치기는 엿장수 마음대로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팀장이면 6급 공무원일 텐데 기자하고 30분 사이에 시장 공약을 2차에 걸쳐서 협상을 한다? 4건 다 빼주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였는데 공약을 추진하고 말고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또 결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냐는 거죠. 사천시장이 그리고 주민들이 공약 사업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협상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게다가 사실 이 공약과 협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 조합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공무원 말 한마디에 또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공약은 유권자들과 하는 약속이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고성군입니다. 경남에서 그 단체장 공약 가운데 공약을 폐기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고성군이 무려 3건이나 포기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백두현 고성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83건을 공약했고 이 가운데 67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어 산업 육성센터 건립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보훈회관 기능 보강은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공약 폐기는 군수가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했고 공약 폐기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제가 공약검증위원회에 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선자인 군수의 공약을 절대 폐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법상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이 공약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할게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성 군민들은 군수의 공약 폐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상어 육성센터가 가려리 내려가는 그쪽에 하우스를 해서 한다고 그래. 그게 뭐 관광지가 된다. 우리가 한때 좀 그래서 좀 들떴어요. 저희 논도도 그쪽에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뭐 땅값 좀 올라가면 조금 더 이게 아니 끝나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군에서 그게 취소가 됐다고 그렇게 했었지. 조금 그 부분은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보훈회관 기능 보강 공약은 기능 보강 대신 지원 보조금 확대와 에어컨 교체를 원하는 보훈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약은 폐기했습니다. 에어컨 이번에 해가지고 해주세요.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예, 군수공원을 꼭 요구한 건 아니고 군수님 이야기하길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고성군은 공약 폐기에 앞서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갔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고성 주민 약 10,000명이 가입한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해주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는 고성군 밴드라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웬만한 고성군민은 거의 고성군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아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그 국가보훈처 그 기능 그걸 보강한다는 거는. 네, 고성군 인구가 약 5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에 10,000명이 가입했으니까요. 국민 5명 중에 1명은 우리처럼, 저희처럼 불독이 아닌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장들이 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사실은 상당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하지만 후보 시절에 만든 공약은 단체장이 되고 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공약을 폐기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뭐가 이익인지 고려한다면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은 충분한 논의와 주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경로를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후보 시절에 후보 입장에서 이제 공약들 참 이렇게 많이 하면 이제 표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를 다 공약을 뒷받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 취재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좀 더 솔직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공약을 좀 솔직하게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공약을 당선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권자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분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